국내 증시 섹터와 종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 마켓 세븐이고요.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 세븐으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드디어 네. 온 건지 마음 한켠에 제약 바이오주를 저는 한 축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게 네. 갈 때가 됐는데 언제쯤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모처럼 손잡고 다 잘 가는 모두 분위기여서 갔죠. 네. 네, 이게 어떤 변화인 건가요, 차장님? 일단 올랐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네. 같아요. 투자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섹터가 사실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 같고요. 가장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순환매 관점이 저는 크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번 주 여러 가지 발표들을 통해서 많이 안정감이 생겼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뭐 오늘 조금 미국 시장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 발표될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높게 나오겠죠. 그럴 네. 경우 또 다음 주에 조기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겠지만 이미 시장에 거의 다 기정사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추가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또 기관들과 외국인이 많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물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속된 말로 제가 빈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크리컬 섹터도 그랬었고 OLED 섹터도 한번 주초에 한번 강하게 올랐었었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도 많이 오르는데 저는 순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수급의 이동이 뭐 2차 전지 게임주로 시작을 해서 뭐 반도체, 커졌죠. OLED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약 있어요. 바이오. 네네네. 이렇게 수급의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요일에 이 마켓세븐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컴포넌스 관련주를 그래요. 네네. 짚어보기는 했었는데 제약 바이오에서는 또 그래도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라인업이 대충 이제 쭉 발표가 나왔죠. 됐더라고요. 이 이슈도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큰 이벤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그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네. 이번에는 나간다, 대면한다라고 하니 일반적인 기대감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대면한다라고 하면 뭔가 있으니까 대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간다라고 하면 뭔가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10개를 나간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서 된다라는 것보다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없었었죠. 바이오도 워낙 많았었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고 메타버스나 2차 전지 빠지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갔었고 그다음에 OLED 가고 시크리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러고 보니 이제 일정도 조만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에 안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때 대면을 하면 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개인적인 그 이벤트 이전에 파는 게 확률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10개, 20개라는 기업들이 참석을 하도 사실 10개 정도 이내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과값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 상승 흐름에서 사실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혹은 손절이시면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네.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종목을 제가 먼저 2개 정도로 네.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올릭스인데 RNAi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시장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성장성은 어떤가요? 네. 일단 바이오는 기본적인 트렌드에 맞춰 매매하는 게 맞지만 네. 그래도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릭스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RNA를
익숙해졌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을 네. 때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나 RNA 기반 mRNA라고 하는데 기반에서 백신 개발이 됐고 또 기존에 이제 일라이렘이라고 해서 온파르트라는 치료제가 한 4년 전에 3년 전에 나왔어요. 그 뒤로도 이제 한 3개 정도가 더 다 출시가 되긴 했었었고요. 기술로 보면 GLNH라는 플랫폼의 형태, 특히 간에 특화된 형태의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 회사가 이제 AMC라는 회사부터 이전을 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를 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한 3개 정도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전에 한미약품이나 매드팩트 보시면 뭐 랩스커버리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술이 있고 그걸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RNA라는 유전자와 비슷한 그런 걸 기반으로 치료제들이 백신을 포함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차세대 항암제나 여러 가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릭스가 거기서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간섬유증이나 비형 간염 등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 엠큐렉스 통해서도 또 똑같은 mRNA 백신은 이제 내년에 일상 진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 유전자 치료제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 뭐 툴젠이나 크리스토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차세대 기술이고 이것도 차세대 기술이고 거기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이런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점프업되는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하나의 기술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네.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론 조금 더 잘 맞는 기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간에도 쓸 수 있고 위에도 쓸 수 있고 대장에도 쓸 수 있고 뭐 많은 곳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전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효능이 좋은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보통 전달 기술과 많이 연관이 되기도 하고 특정 기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되게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 최근에 뭐 관련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네, 여쭤봤는데 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는 많이 존재하는 네, 뭐 거네요. JP 모건의 헬스케어도 참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 자체가 시장이 면역 항암제 갔다가 이제 앞으로는 뭐 23andMe 같은 미국 회사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진단하는 회사 같은 유전자 단에 대한 뭔가 새로운 시장의 변화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후로가 더 기대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릭스에 대한 사장님의 평가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GC셀로 네. 준비를 해봤는데 녹십자셀을 흡수 합병한 후에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GC셀은 어떤 평가들이 있나요, 시장에서? 뭐 이제 비슷한 형태긴 한데 완전히 틀린 영역이긴 하죠. 사실은 뭐 카티 치료제나 뭐 T세포, NK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NK세포를 활용한 뭐 건강식품들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걸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인체 내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세포들이죠. 그 세포를 이용해서 뭔가를 치료하고 또 건강식품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좀 보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독성을 주입하고 새로운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몸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사실 좋아지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유전자 치료제와 더불어서 차세대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이후에 차세대 치료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11일부터 미국에서 혈액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림프종 치료제 NK세포 이용해서 중간 데이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똑같이 JP 모건 헬스케어처럼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되고요. 또 JP 모건에 참석은 안 하지만 데이터 값은 몇 가지 넣는 걸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2019년부터 NK세포를 치료해서 매년 하나씩 라이센스 아웃을 해오고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저는 뭔가 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카티라는 것보다는 NK라는 좀 똑같은 T 치료제가 아닌 NK 세포죠. 네. T세포가 아닌 NK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티 치료제도 아까 말씀드린 RNA 치료제와 비슷하게 한 3개 정도 시판된 게 있지만 NK는 다 전부 다 임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통한 라이센스 아웃도 혹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병하게 되면서 파이프라인을 20개 정도 확보를 했어요. 보통 바이오 회사들이 파이프라인을
5개에서 많이 가지면 7, 8개 정도. 근데 20개와 40개의 특허, 2040이라 제가 쉽게 표현을 할 텐데 그 정도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도 NK도 사실은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NK 세포가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뭐 간에 붙이면 간 쪽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뭐 심장에 붙이면 심장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녹십자셀의 제조를 통해서 CDMO 산업,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 산업,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이죠.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죠. 이런 할 수 있는 산업에서 진출했기 때문에 현금 입금도 이출금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NK 세포 치료제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과 생산 시설까지 이제 확보를 그렇죠. 했고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지속적으로 네, 우리가 네.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GC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약바이오주 주제를 하면은 늘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네. 하는 얘기가 제약바이오주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도 뭐 각 파이프라인에 따라 개별 모멘텀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종목을 좀 고르는 팁, 뭐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 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것 명확해요.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5년 이상 한 주식을 가져갈 수 있으시면 공부하셔서 바이오 종목 하나를 파시면 되세요. 근데 5년을 가져갈 자신이 없으시면 어떤 종목이 좋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맞다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또 그거에 따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의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NK 세포에도 NK맥스라는 회사도 NK 세포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올릭스나 올리패스 같은 건 RNA 관련 기술들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어떤 결과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JP 모건에 많은 회사가 캐스케어 컨퍼런스에 많은 회사가 가지만 누가 거기서 계약을 가져올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한 매매를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서 특정 종목을 쫓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JP 모건 헬스케어 본다면 네오이문텍이나 뭐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똑같은 종목들을 10개면 10개를 전부 다 사시는 게 힘드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해요. 보통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먼저 올라가고 또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한 바이오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RNA 기반이나 뭐 세포치료제 기반도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종목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GC셀이라는 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년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술력이 있고 차세대에 대한 세포 치료에 대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물렸을 때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마냐가 사실 바이오가 가장 고민이고 또 바이오의 고민은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바이오를 살 때도 보통 7, 8개 종목을 쫙 나눠서 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몰랐네요. 그 정도면은 바이오 ETF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ETF를 하시는 것도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선택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직원인 입장에서 전문가인 입장에서 네. 사실은 ETF 사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사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올릭스나 뭐 이제 GC셀 같은 경우도 저도 다 편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주에게는 한 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비중을 집중시켜야 된다, 한 종목을 잘 네, 네.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이상 바스켓 가져갈 수 있으시면 네, 사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네. 바스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바스켓 형태의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갑자기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아요. 반도체도 그랬고 OLED도 그랬습니다. 바이오도 좋다고 하실 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네, 네. 매도해야 하는 시기가 요즘 최근의 시장 트렌드. 네, 네, 특징 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약바이오주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제약바이오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의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